야경이 예뻐 외국인들 사이에서 사진 명소로 유명한 한국의 선유도 공원.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놀고 있거나 돌아다니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왁자지껄한 공원 인도 한가운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로 운동복을 입은 외국인 여성이 멀쩡히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외국인 여성이 쳐다보며 울고 있는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무언가 걸려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늦은 밤 한국의 공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해당 사연은 한국을 방문한 영국 여성 아일라가 한국이 내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선사했다며 적은 글 내용의 번역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해 다시는 잊지 못할 일을 겪고 온 아일라입니다. 사실 전 오래전부터 한국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살던 그리니치에 찾아온 한국인 관광객 덕분이었죠. 그리치니는 천문대로 유명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그리니치의 진짜 매력은 근처에 있는 그리니치 공원과 런던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어릴 땐 볼거리와 놀거리가 다양한 런던에서의 삶을 원했기에 부모님이랑 많이 다퉜지만 시끄러운 도시보단 조용한 외곽 동네에서의 삶을 선택한 부모님의 의견이 너무 완강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빠의 건강이 나빠져 건강 회복을 위해 소음과 스트레스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시골 외곽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모든 걸 이해하기 힘들었던 저로선 그곳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런던 중심가에 있어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고, 그래서 친구들과 놀다가도 항상 한두 시간은 일찍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결국 나중엔 잘 어울리지 못해 자연스레 친구들과 멀어졌고, 친구들에게 시골에서 사는 시골뜨기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집에서 남몰래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도시에서의 삶을 동경하게 되었죠. 도시에서의 삶은 어떨까 꿈까지 꿀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런던 중심가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입학 통지서를 받자마자 당장 기숙사를 신청해 집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대학에서 행복한 삶을 기대하며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대학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런던의 관광 명소를 다녔고, 그동안 못 겪어본 도시 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은 매연과 소음으로 가득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절도 범죄가 많았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영국의 절도 범죄가 OECD에서 7번째로 많았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특히나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범죄도 많았습니다. 런던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왜 부모님이 시골 생활을 좋아했는지 알 수 있었죠. 화려하게만 보였던 런던보다는 투박하지만 조용하고 사람 냄새 나는 그리니치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연스레 주말마다 부모님이 계신 집에 가게 되었고, 원래 살던 동네가 얼마나 살기 좋았던 곳인지 알게 되었죠. 가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날인 일요일은 그리니치 공원에서의 하루가 동화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주말에 침대에 누워 공원 쪽 문을 열고 있으면 오전엔 공원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리고, 점심엔 공원에서 밥을 먹으며 행복하게 떠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죠. 거기다 저녁에 공연을 하는 사람들,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까지 구경하고 있으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나중엔 집에서 구경하는 것 말고 직접 나가 걷기도 했습니다. 공원에서 밥도 먹고 책도 읽고 지나가는 강희지들과 인사하며 따뜻한 주말을 보냈죠. 그때 눈에 밟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매일 저녁만 되면 공원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줍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뭔가 하고 봤었는데 매주 보이는 모습에 어느 날은 저도 모르게 다가가 뭐라는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대답은 놀라웠죠. 공원에 돌아다니는 도토리들이나 작은 음식들을 모아 동물들이 겨울을 날 수 있게 건네준답니다. 쓰레기도 보이면 주워주고 있고요. 같이 하실래요? 다들 공원을 하나의 수단이나 용도로 보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기에 마음이 맞았던 저흰 곧바로 친구가 되었고, 그는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한국인인데 심심해서 주말마다 돌아다니다 보니 이곳만한 곳이 없어 매주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한국은 정말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할 만큼 매력적인 나라로 기억됐습니다. 사람들의 수준이나 문화,
음식 등 정말 다양한 점들이 절 궁금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평일엔 런던에서 학교를, 주말은 매주 집으로 와 공원에서 지내며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1년 만에 런던 최고 공원인 하이드파크에 조경관리사로 취직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힘들 때마다 방문했던 곳이 공원이라 제겐 조경관리사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더군다나 하이드파크 조경업은 런던에서 경쟁률이 높은 걸로 유명했기에 한번 취직하고 나면 앞날이 창창했기에 별 걱정 없이 직장을 다니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근무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발령 인원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호주로 갈 인원을 각각 2명씩 구했는데 워낙 지원자가 없다 보니 결국 추첨제로 뽑기 시작했죠. 평생을 런던 말고 다른 나라는 가본 적도 없고 가볼 생각도 없었기에 제발 나만 아니어라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막 회사에 들어온 직원들을 위주로 뽑는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고 죽어도 중국은 가기 싫어 한국을 먼저 지원해버렸습니다. 처음엔 입사하자마자 예고도 없던 해외 발령이 무섭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지만 3년간 받는 고액의 연봉과 출장 중 대부분의 사비가 지원된다는 점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여전했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고 나선 생각이 180도 바뀌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회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을 정도였죠. 우선 한국은 치안이 매우 좋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는데 도둑질은커녕 남의 몸에 함부로 손 떼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고 해리포터 덕에 영국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 영국인이라고 소개하면 웃으며 반겨주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서울에 있는 수많은 공원들이었습니다. 한국은 놀랍게도 공원이 정말 많았는데 서울에만 무려 2,800여 개의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중 제가 담당한 공원은 한국의 선유도 공원이었고 그곳에서 제가 배운 조경 기술을 한국의 환경과 접목시켜 공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영국에 비해 비교적 면적이 좁다 보니 공원 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공원은 아침부터 시작해 운동하는 사람 수만 해도 몇백 명이었고 저녁엔 수천 명이 모여들기 시작해 텐트를 치거나 돗자리를 깔고 여가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부 직장도 안 다니고 놀고 먹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마다 공원에 출입하는 시민들의 유입량은 어마어마했죠. 조경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에 매일같이 정신없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적응할 시간도 없이 날마다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조금씩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했고 상사의 도움 없이도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하게 되었죠. 그러다 제일 중요한 날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 있는 관리사들이 책임자로 진급하기 위해 각국에서 진급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책임자로 진급하게 되면 연봉이나 대우가 확연히 달라지지만 시험에 불합격하게 되면 다음 응시기간은 2년 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 직접 직원을 보내 성과와 능률을 확인할 정도로 엄격했죠. 그래도 막상 겁먹을 게 없는 게 그동안 제가 매일같이 하던 일들을 긴장하지 않고 똑같이 하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시작되고 시험관들과 자신있게 선유도 공원에 도착했는데 가방을 열어보니 제가 들고 다니던 중요한 수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공원 건강 상태 기록과 시설관리 노하우, 최근 몇 달간 생겼던 문제들을 상세하게 적어놓았던 수첩인데 이번 시험에서 꼭 필요한 건 물론이고 제출까지 해야 했기에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제 모든 기록이 담겨있던 수첩이 당장 시험이 시작됐는데 보이지 않자 저도 모르게 당황했고 결국 수첩 없이 오로지 제 기억으로만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른 채 시험이 끝났지만 마지막엔 시험관들에게 그동안의 기록이 담긴 제 수첩을 필수로 제출해야 했고 사정을 들은 시험관들은 안타깝지만 규칙은 규칙이다 보니 수첩을 받지 않는 건 힘들고 기한을 조금 늘려주겠다며 오늘 밤 수첩을 다시 만들든가 아니면 찾아서 내일 오전까지는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원 분실물 수납장에도 제 사무실에도 공원 어디를 돌아다녀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죠.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없으니 분명 공원 어딘가에 있을 텐데 찾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해서든 수첩을 찾아야 했기에 결국 퇴근하고 나서도 공원을 돌아다니며 수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해 밤 11시까지 공원을 4바퀴나 돌 정도로 열심히 찾았지만 도저히 어디 있는지 예상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나무에 걸려있는 가방이 눈에 보였습니다.
혹시나 싶어 달려가 열어보니 그 안엔 제가 그토록 찾던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저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빠졌고 안도감과 동시에 물건을 두고 가준 시민분에 대한 감사함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수첩에도 담요와 지갑, 다양한 종류의 간식들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공원에서 준 여러 분실물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담아놓은 듯 했는데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데 이런 문화가 절 살린 게 아닌가 싶었죠. 덕분에 시험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고 지금은 영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연장 근무를 신청해 근무 중입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다양한 공원을 맞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삶을 만족하기 때문이죠. 누군지 몰라도 그때 나무에 가방을 걸어주신 분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일라의 글에는 외국인들의 공감과 함께 다양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해당 댓글 번역본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에 관심이 없는 부자들만 모여 산 줄 알았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한국으로 온 지 3년 차인데 한국이 공원이 많다는 말은 정말 맞습니다. 작은 정자가 있는 공원부터 한강공원까지 한국은 공원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노숙자나 쓰레기도 없는데 한국에서 살면 이런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진짜 놀랐던 건 열려있는 차였습니다. 비어있는 차를 트렁크를 연 채로 주차장에 두거나 도로변에서도 창문을 열어놓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선 잠겨있는 차도 부수고 짐을 가져가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한국은 분실물 보관소도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놀이동산이나 지하철, 심지어는 음식점에도 분실물 보관센터가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으로 이민 가려면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는 서약이라도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사연튜브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다양한 댓글이 평소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외국인들의 사연과 이야기를 찾아 번역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들의 사연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